코인 왕자입니다. 자, 오늘의 이슈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알트코인 또 급등. 자, 뭐가 급등됐냐면 주말에 이제 솔라가 또 반등이 나왔죠. 자, 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를 좀 주봉으로 압축해서 좀 보면은 많이 올라왔네요. 그죠? 많이 올라왔고 일봉상에서도 놓고 보니까 뭔가 바닥은 탈출한 모습. 그래서 조정 시 재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리플은 생각보다 반등이 크지 못했어요. 토요일 날 밀리고 일요일 날 한 1.5% 정도 이렇게 올라줬고 진리카가 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요. 앱토스도 8%. 오늘은 또 아이콘이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고 주말 동안에도 시세가 좀 잘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알트들이 좀 시세를 주고 있는데 어, 상승 속에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. 그죠? 시장에 늘 얘기했지만 무법지대 시장입니다. 현재로서는 25년도에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법이기 때문에 내 코인 가지고 있는 코인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없어질 수가 있어요. 또는 투자 주의 걸린다든지 이번에 누사이퍼가 정리되었죠.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주시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자, 두 번째, 비트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? 다른 데 이제 좀 기사도 좀 보니까요. 대하락장이 곧 온다. 뭐 요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하락장, 비트코인 빠진다. 자, 이거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 비트코인 빠진다. 그럼 비트를 좀 봐야 되겠죠? 주말에 보니까 토요일 날 약반등 거의 보합에서 끝났고 어제 약간 눌려서 끝났네요. 그죠? 근데 퍼센테이지는 크진 않아요. 0.7%니까 장중에는 이제 1% 넘었는데 그냥 적정선에서 끝이 났다. 그럼 얘를 다시 분봉으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은 어디까지가 밀렸다? 기존의 3750선과 60선이 다시 이탈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봐야 될 거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벅차다. 그죠?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위치를 좀 보게 되면은 비트가 당장에 하락한다, 빠진다라는 조건을 적용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. 여기 위치가. 그죠?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비트가 다시 밑으로 꼬꾸라진다. 이제 못 갈 거야. 비트 못 가. 단기간 상승 1, 2, 3 너무 잘 나와서 4월 달 들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. 차트 흐름도 그렇고. 자, 그래서 얘가 이제 좀 밀릴 거냐? 라는 조건도 현재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. 3,700 위에 있고 3,600이 깨진 것도 아니고 3,500에서 550이 깨진 것도 아니에요. 뭐 깨졌다고 해서 당장 하락이 바로 올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. 상황에 타이밍에 맞춰서 보면. 자, 그러면 이제 대하락장이 곧 오냐? 방금도 이제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보면 이렇고 그다음에 우리 이더를 좀 보자고요. 이더가 240이 장중에 넘어갔었는데 약간 내려왔죠. 그럼 이더도 마찬가지. 그죠? 기준선 돌파 후에 적정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습. 전체로 따져서 본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 230 깨지지 않는 이상 좀 버텨주는 모습이 좀 보여질 것 같고 행보가 나갈 것 같거든요. 자, 근데 우리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. 그죠? 비트도 마찬가지고 이더도 마찬가지고 뭐가 여기서 옆으로 행보만 나오더라도 어 시세가 업이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제 해외 시장에서 하고 좀 비교해서 보니까 시세가 업이 된다. 그 시세가 업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번 주 영상 올렸을 때 어 이렇게 좀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영상에서 다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좀 그거는 오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. 예,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아무튼 그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서 그럼 시세가 업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3,800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튈 수 있다. 자, 그런데 횡보 아니면 상승 나오면 여기서 상승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와도 시장이 뭐라 그랬죠? 좋아진다 그랬어요. 어.
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따져보는 거죠. 좋아진다하고 나빠진다 두 개로 놓고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봤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은 8 쪽으로 봐야 돼요. 나빠진다 가능성은 2밖에 안 나옵니다. 예, 현재 시장에서는 오늘 4월 3일 현재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 그런데 시장이 안 나쁜데 왜 스트레스홀드 요런 거는 이렇게 밀려버리냐. 그죠? 8%씩이나 빠지고. 왜 이렇게 빠지냐.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그죠? 마스크도 좀 밀리고 이번에 잘 만들어졌던 상장됐던 아비트럼도 어, 결국에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장중에는 시세를 줬는데, 그죠? 자, 이런 거 보면은 비트가 상승 시세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이 한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알트들이 어때요? 알트들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. 맞나요? 장중에 시세 나오는 애들은 잘 나오고 못 가는 애들은 또 못 가고 갔다가 눌리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유일하게 버티는 애들이 이번에 뭐 리프라고 솔라 뭐 요 정도 그죠? 거의 상단에서 버티고 있는 애들 거의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봤던 어 엘프 코인 엘프도 지금 거의 상단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이렇게 봤을 때 그죠? 꼭대기죠. 못 가는 이유가 있다. 그죠? 자,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대장의 현 위치에서 놓고 보면은 얘가 주어지려는 하는 값이 있어요. 얘는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. 그죠? 잘 흔들림이 없어요. 그냥 박스권 안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평균적으로. 그죠? 평균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는 뭐 흔들거림이 있다 없다라고 계산할 수 없어요. 그냥 박스권에 있다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자기 자리에 머물고 있다. 보통 이렇게 좀 보죠. 만약에 여기에서 장중에 말고 종가로 위가 뚫리거나 밑으로 뚫렸을 때는 얘 이제 방향이 나온다.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대하락장이 올 수 있다. 이때 빠져서 이상하다. 이거를 하루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. 저번 주에 또 어느 한 분은 보니까 하루만 딱 보고 벌써 판단을 해버리는데 굉장히 물리기 쉬운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. 예, 변동이 심하다, 심리적으로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는 게, 지금 두 개를 얘기했어요. 그죠? 얘가 아예 상승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횡보가 나오면 괜찮다라고 그랬는데, 이거 가능성이 4월에 나온다고 봐요. 4월에 터진다. 4월에. 만약에, 그러면 상승도 안 나오고, 횡보도 안 되고 만약에 밀리면 어떡해요? 자, 이렇게 좀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. 그럼 밀리면 어떡하냐? 밀렸을 때는 제가 가격상으로 봤을 때 3,400에서 3,300까지 밀렸다 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까지 밀리면 어떡하냐? 여기서 좀 좋아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값을 뭘로 좀 해석해야 되냐?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람 한 명이 서 있다. 발 한 번만 더 헛디디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시장이 올 거다. 근데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얘가 여기 계속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. 그럼 만약에 이제 시장이 혹시라도 여기서 빠졌다. 그래서 3,400이나 3,300이 왔어요. 그죠? 그러면은 전반적인 시장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상 빠지게 되면은 무슨 단계로 봐야 되냐면 매집 단계로 봐야 됩니다. 왜냐면은 하락이 제한이 돼 있어요. 하락이 제한이 돼 있다. 왜 제한이 돼 있을까? 왜? 예, 정확하게 제한적이에요. 이번 시장이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인터넷 떠도는 기사 보면은 유혹되는 게 많은데 사실 얘가 여기서 음봉을 이렇게 쾅 떨궈 준다. 음봉으로. 이거 주봉인데 한 주에 이렇게 해서 확 빠져준다.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? 매집으로 가야죠.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영상에서 최대예요. 맥시멈으로 내가 다 얘기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사실상 매집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. 시장을. 그래서 어 요렇게 뭐가 횡보 그러니까 비트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. 얘 자체적으로는.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. 요렇게 이제 조정 중에 개별 그 알트들이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상승을 기대하기 위한 조정 자리로 보시는 게 좋은 거죠. 그래서 요 기간을 너무 길게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거의 4월 말까지 놓고 봤을 때 답이 좀 나와줄 것 같아요.
요렇게. 그리고 조만간에 이번 시장은 어떻게 좀 갈 것 같냐면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어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 동시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. 딱 집어서 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봤을 때 4월에 이렇게 좀 터질 수가 있고 만약에 4월에 안 터지면 어떡하냐? 그것도 다 세팅을 해 놨는데 그거는 4월 중순쯤에 갔을 때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4월 말에 터진다고 했는데 4월 말에 왜 안 터져? 그럼 왜 안 터지고 약간 딜레이가 된다면 얼마나 좀 딜레이가 될까? 딜레이가 심하게 딜레이 되지 않습니다. 길어봐야 뭐 한 2주? 예, 그렇게 따지면 뭐 5월 둘째 주까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2주 후에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에서는 이번 상승이 나올 때 요렇게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지금 비트 빠지고 알트 대하락장 온다? 근거가 없고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런 조건값이 성립이 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8대 2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, 코인,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락 시에 또 더 매집을 해볼지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나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항상 이제 얘기를 해왔지만 이런 시장이 그동안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설령 중간에 쿵 하고 밀어버리는 시장이 온다고 하면은 그 하락에 대한 폭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빠르게 이번에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반응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직도 없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 이제 3월이죠. 3월서부터 놓고 봤을 때는 길어봐야 한 3일? 네, 길어봐야 여기서 한 3일 있으면은 어,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줄 거예요. 3일 정도? 이제 4월 시작이 됐으니까 3일 정도 기다리면은 계속 횡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계속 횡보가 나오면 우리한테 더 유리합니다. 올라가든. 예,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하락 시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장중에 밀린다고 그래서 아이고 못 가네 뭐 빠지네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끝내고 손절치고 나가버리고 그런 것도 물론 뭐 중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고려해서 봤을 때는 비트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